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20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가 시대는 구석기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의 반달 돌칼의 사용은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였어요. 그리고 2번에 갈판에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 때의 생활상이고요. 3번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 맞네요. 4번에 영원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석기 시대 때 종교적 개념이 출현하니까 신석기 시대가 맞을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종 원년의 산업이 만적은 바로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되죠. 이고와 이의방이 합심해서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고는 곧바로 이의방에 의해서 축출되어지고 이의방의 뒤를 이어서 정중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최충원 최씨 집안의 최씨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씨 집안에서 60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무신정변은 1170년에서 1270년 100년간에 걸쳐서 무신집권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년을 이 최씨 집안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신정변 집권기에 각종 밀란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방이 집권했을 때는 김보당의 난, 귀법사 승려의 난, 그리고 조위총의 난이 발생하게 되고, 정중부 때는 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경대승 때는 전주 관노의 난, 이민 때는 김삼위와 효심의 난, 이게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최충원 때는 만적의 난, 최강수의 난이 발생하게 되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집권기에는 이연년 형제의 난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것도 곁들여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하튼 이 산업이 만적은 바로 최충원의 산업이었다. 1번, 2번 정방을 설치하거나 야별처를 설립했던 것은 최우 집권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3번에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은 정중부였어요. 그리고 4번에 봉사 10조를 올려서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던 인물이 최충원이에요. 하지만 사회개혁안은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사회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우야담은 유몽인이 저자인데요. 이 유몽인이 광해군 때 이런 어우야담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 백과사전 편찬은 조선 후기 때고요. 그리고 동문서는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니까 이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4번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됐다. 역시 조선 후기 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정답 3번이죠. 4번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위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 불변의 이치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것은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지금 동도서기론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동도서기론.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것은 동양 것을 취하고 과학 기술 문명 같은 것은 서양 것을 취하자라는 동도서기론인데, 이 동도서기론과 관련되는 집단이 온건괴합파에 해당되어져요. 온건괴합파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윤선학 같은 사람들이 이 온건괴합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외양일체론은 최익현인데, 최익현은 위정척사 사상가죠. 개항을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이번에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동도서기론이에요. 갑신정변 주도 세력은 이 온건괴합파와 결을 달리하는 급진괴합파죠.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홍용식, 서대필 같은 사람들이에요. 4번에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은 사회 진화론인데요. 이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둔 시대가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으로 차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에 들어갈 기관이요. 5월에 조소를 내리기를 개경 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무엇을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번 가에 들어갈 것은요. 고려의 사회제도 중에서요. 예종 때 내려진 교소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예종 때 전염병 등 위급 상황 시에 임시로 설치했던 기구가요. 구제도감 그리고 또는 구급도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의창은 원래 고려 태조 왕건 때 흑창을 설치했었어요. 빈민구제체계예요. 고구려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개칭된 것이고 2번의 제위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에서 나오는 돈으로 빈민들을 구제하는 빈민구제기구예요. 해민기구는 의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밑줄 친 이 지역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서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서 개로왕을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한성역 오늘날의 서울이에요. 개로왕 살해가 475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정중부 때 있었다고 했었죠. 이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니까 여기 공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2번이 정답이네요. 보조국사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던 것은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예요. 송광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승보사찰이라고 했죠.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승보사찰에 고승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4번에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은 서경, 오늘날의 평양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미군과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미군과 전투를 치렀던 건 신미양요예요. 1871년이죠. 이때는 고종 집권기에 고종이 1863년부터 해서 1900 일제유예에서 강제 퇴위당하는 1907년까지니까 고종의 재위 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이 10년간은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죠. 1번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되었다라는 얘기는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납부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호포법이라는 것이죠. 대원군 때 시행되었던 것이에요. 2번에 금난 정권을 제한하려는 통공 정책이 시작됐다 했는데 1791년 정조대왕이 시행했던 신해 통공이에요. 정조대왕이 시행했던 신해 통공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킨 것이에요. 이게 신해 통공이에요. 하지만 시전 상인 중에서도 유기전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했고요. 3번에 결작이라는 것은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잖아요. 균역법은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줄었겠죠. 이런 줄어든 세수를 지주들에게 결장이라는 명목으로 부담시켰던 것이에요. 4번에 영정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인조 때예요. 미국 4두에서 6두 정도씩 인조 때 영정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전의 전세 방식은요. 세종 때 연분 구중법 그러니까 풍흉년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전분 6등법은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눴던 것인데, 이게 실제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합시켜 버린 것이죠. 통합시켜서 영정법이라고 하고, 이 미국 4, 6두씩 부과를 시켰던 것이에요. 여하튼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가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낭랑 축출은 고구려 미천왕 때 313년이라고 했죠.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은 414년이고요. 살수대첩 승리는 영양왕 때 612년, 안시성 전투 645년, 고구려 멸망 668년 이렇게 되잖아요.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은요 384년이에요. 고구려 소수지방보다 조금 뒤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양왕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던 것은 598년이에요. 그리고 이 3번에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던 것은 백제 의자왕 때예요. 642년이죠. 신라가 매소성에서 단군을 격파했던 것은요 675년이니까 이 정도의 라 이후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돼야 되겠네요. 9번.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며 요점을 취하고 읍조림에 따라서 장을 이루었다.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로 비교해서 요점을 취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충렬왕 때,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라는 역사서에 해당되어져요. 읍조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문의 형태, 노랫말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번에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되어서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이재현이 저술한 사략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현존하지 않고 있고요. 2번에 국왕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해서 통사체계를 구성하였다라는 것은요. 조선 성종 때 저술된 동국통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동국통감. 서거정이 중심이 돼서 저술한 것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4번에 왕명으로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던 역사서가 뭐냐면 동국세년가예요. 동국세년가는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왕명으로 편찬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왕명으로 편찬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동국세년가도요 노랫말 형식으로 되어 있어 영사체예요.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서사시의 형태죠. 운문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이 동국세년가도 노랫말이니까 운문 형태예요. 똑같이 그래서 읍조림이라는 이 표현에 따라서 3번, 4번 역시 공통되어지는데 차이점은 왕명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동국세년가는 세종대왕의 명으로 권근 등이 편찬한 것이고요.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왕명에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소 좀 까다로웠죠?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요. 45년 8월 해방 이후부터 해서 그 다음에 46년 1월까지 현상이에요.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1번에 해외로부터 기환인이 급증해서 식량이 부족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2번에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 군정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전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미국 수집제 폐지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미 군정이 미국 수집령을 제정했던 것이 46년 1월이에요. 그리고 46년 2월에 미국 수집제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46년 2월에. 그런데 46년 2월에 미국 수집제를 실시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46년 2월이면 이때 미국 수집제가 실시됐는데 이 시기에 미국 수집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기가 일었다는 건 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토지개혁 실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북한에 해당되어져요. 남한은 정확히 말하면 농지개혁이고 북한이 토지개혁이란 말이에요. 소련 군정이 북한에 토지개혁 실시하는 것이 46년 3월이니까 46년 아직 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시기가 됐다는 건 말이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11번 밑줄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응거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했는데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것이에요. 889년이죠. 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발생한 반란이에요. 원종과 애노의 난 889년. 발해가 멸망했던 것은 926년이에요. 신라 경애왕 때예요.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바로 앞에 왕이 경애왕이에요. 국학을 설치했던 것은 신문왕 때죠. 682년이 신문왕 때. 3번에 최치원이 시무책 10여조를 건의하면서 이 신라의 혼란기를 어느 정도 개혁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요. 4번의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됐던 것은 흥덕왕, 신라 흥덕왕 때 828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12번 독동과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맞는데요. 리을번은 이건 틀렸어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는요.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자국 영토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리을번이 틀려서 정답이 1번이네요. 13번의 가에 대한 설명.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한글 신문 발행이 허용되어져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나오니까 가는 동아일보가 확실해요. 그래서 1번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거 조선일보겠죠. 2번이 바로 분하로도 운동을 전개했던 신문 동아일보예요. 3번은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잡지예요. 천도교.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죠.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이상재 선생이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14번 가인물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군사 20만원 요청이 없고 돌아와서 누구를 보면 말했느냐? 바로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1번 정답이고 2번에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 5개를 제시했던 이건 원광법사예요. 3번에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이 김춘추, 태종무열학이죠. 김춘추고 4번에 당에서 수기활동을 하다 부대 총관이 돼서 신라로 돌아온 거는 김춘추의 두 번째 아들 김인문이에요. 첫째 아들 김범민은 김춘추의 뒤를 이어서 문무왕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15번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라는 것은 가와 나가 똑같이 이렇게 벼슬길이 막혔는데 가는 다행히 벼슬길이 풀리고 나는 아직도 이렇다고 했으니까 가는 서얼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기술직 중인층에 해당되어져요. 중인 중에서도 바로 기술직 중인에 해당되어져요. 1번 가의 신분 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겠죠. 당연히
가는 2번도 맞고요. 3번에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정조 때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은 모두가 서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16번 다음 달에 나타난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인내천이죠. 인내천이면 벌써 딱 동학이라는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1번에 순조 이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던 것은 동학이 아니라 이건 천주교 탄압이에요. 2번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렇게 있고요. 2번 정답이죠.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위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이거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발생하게 되죠. 이 홍경래의 난은 정감록 같은 예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번에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를 진주로 이어졌다 했는데 진주밀란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는 임술밀란이라고 하죠. 특히 진주밀란은요. 삼정의 문란으로부터 삼정 중에서도 물론 환국의 폐해가 가장 컸다고 했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진주밀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철종은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어요. 17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거 원래 목표는 80년이었는데 3년이나 앞당겨서 77년에 돌파했고요. 제2차 석유 2차 석유 파동이에요.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거 78년도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 199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에요. 전두환 집권이랑 매칭이 되어져요. 박정희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는 72년에서 76년이고요. 전두환 운도 좋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세계적인 3적 호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베트남 파병 시작은요 64년부터 해서 73년 10년간이에요. 이 중에서 처음부터 전투병을 파병한 거 아니에요. 전투병은 65년도에 파병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브라운각서 체결 66년도고요.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거 65년도예요.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18번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제1조에 국채를 변형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일제강점기 20년대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치안유지법은요 1925년에 이렇게 제정된 법률이란 말이에요. 조선 태영령이 공포됐던 것은요 1912년이죠. 조선인들에게 볼기를 치는 것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진 것은 1924년도 일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것은 1920년도의 일이니까 1, 2, 3번은 모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학도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이 민족말살 통치기가 바로 이 치안유지법 적용 기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19번 다음 사실이 있어 향촌사회에 대한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이라고 한다면요. 원래 옛날부터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양반들 그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 경제력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향과 신향이 향촌사회 지배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향전이라고 했어요. 일반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맞는 것이죠. 신향 측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과 되게 맞는 것이에요. 3번에 수령은 경제소와 유향소를 연결해서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 했는데
이거는 조선 전기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경제서가요 이미 선조 때 폐지되어져요. 경제서가 1603년이죠. 1603년 선조 대왕 때 경제서가 폐지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예전에 있었던 그 향회는요 세금에 대한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네요. 20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요. 대일선전 포고문에 해당되어져요. 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선전 포고문이에요. 선전 포고문. 1941년 12월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4번에 대한민국 김구루 주석하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요.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는데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는데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요. 41년도 11월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일선전 포고문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 2, 3번 전부 맞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